안녕하십니까. 먼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물은 무게가 있습니다. 1ml당 1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 1리터를 마시게 되면은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면은 1kg의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1리터를 마시게 되면은 1리터가 전부 배출이 됩니다. 소변으로도 배출되고 소변, 땀, 호흡으로 전부 다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체에도 중요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식물에는 다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물 마시면 살찐다고 해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물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제 지식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이 다이어트에 연관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물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물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을 올립니다. 물이 기초대사량 자체를 올린다는 건 아니고 차가운 물은 체온 온도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물은 필수 요소예요. 물 없이는 지방이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선 물이 필수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요즘 같은 더운 날, 지금 기온이 40도 되나?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날 야외 활동을 조금만 해도 우리 몸은 땀이라는 걸 흘리잖아요.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경미한 탈수 증상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탈수 증상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 흘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얼굴에서만 나는 땀이면은 얼마 안 돼. 근데 우리 전신에서 몸이 이렇게 조금씩 분비되는 게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약간 그런 체질인데, 바깥에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면 흘리는 땀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1리터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탈수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근데 물을 그만큼 보충해 주질 않으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경미한 탈수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탈수가 우리 몸에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1%의 수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신체적으로는 한 10%의 퍼포먼스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물이 1% 떨어졌는데 우리 몸은 10% 저하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그 수분을 잡고 있는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나트륨 얘기는 따로 하겠지만 그 나트륨 농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붓기도 더 늘어나고, 수분을 저장하는 게 나트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몸에서 탈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이제 생존 모드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 근육을 가장 먼저 소모를 합니다. 생존 모드에 들어가면은 지방을 먼저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가장 먼저 태웁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감소하겠죠. 좋은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물을 좀 마셔주는 그런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속 훈련해서 죄송한데, 근데 진짜 훈련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생활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 주기가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근데 거기에 하나 생활 루틴을 넣는 거야. 바로 물 마시는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미한 탈수 같은 것도 없애고, 지방 연소를 돕기 위한 수분을 보충하고, 나트륨 노폐물 배출을 위한 수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충해주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방 연소는 왜 물이 필요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면은 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방, 산소, 물 이 세 가지 충족이 되면은 이게 에너지, 이산화탄소, 수분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러분들 연소된다 해서 이게 바로 에너지로 사용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고 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지방은 분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숨 많이 쉬면 살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산소, 물이라는 게 요구 조건을 채웠을 때, 특정 또 그 요구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 이제 지방이 태워지면서 호흡으로 배출되는 거야. 내가 지방이랑 물, 산소 내가 오케이 알았다 이러면서 호흡하면서 물 마시면 살 빠지냐? 그것도 아닌 거지. 왜냐하면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뭘 먹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데 지방을 태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섭취를 적게 하면은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네, 안 되겠다,
지방이나 근육을 태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물이 부족하면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겠다. 우리 근육은 무겁고 필요 없으니까 근육을 먼저 태우자면서 근육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도 충분하게 있으면 물도 충분하게 있고, 그리고 생존 모드까지는 아니고 지방을 태우자 이러면서 지방이 이제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물을 자주 챙겨 마시고 물이 중요한가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시기 싫어도 약간 좀 챙겨서 마시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오전에 유산소를 갔다 와서 또 오후에 무산소 운동을 또 하는데, 그 중간중간 신경 써서 계속 마셔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 마셔주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음식보다도 물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 연소의 열쇠는 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동기부여를 받아갖고 운동을 이제 시작하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그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땀 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땀 난다. 땀 나는 거 싫다면서 에어컨, 선풍기 막 이런 거 찾잖아. 근데 처음에는 땀이 되게 끈적끈적하고 되게 찝찝한데, 이게 운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땀의 배출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땀이 진짜 뭐랄까요, 비처럼 내려요. 이렇게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땀이 점도가 없어. 굉장히 클린하게 떨어져. 그리고 이게 불쾌하지가, 처음에는 불쾌해요. 막 찝찝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되게 깨끗한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땀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지금 땀이 난다. 지금 안 그래도 바깥에서 40도잖아. 지금 바깥에 한 5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땀 내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땀을 오히려 내는 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내 몸이 변하려고 하나 보다. 그럼 거기다가 유산소 운동 좀 더 해주면은 땀이 폭발적으로 나겠죠. 그리고 샤워하면 얼마나 상쾌해. 그거를 계속 패턴을 유지하면서 내 몸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가 아령 들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는 무산소 운동인데, 편하게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라 하거든요. 근데 유산소 운동이 여러분들 은근히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인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직장, 집, 피곤하니까 잠. 운동이라는 거를 거기다가 이제 강제로 넣는 분이 있는데, 운동해야지라고 넣으면은 보통 헬스를 넣거든요. 또는 취미 활동으로 클라이밍, 수영 막 이런 걸 넣는데,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직장인이에요. 좀 일찍 퇴근했어. 오후 6시에 딱 퇴근했다. 집에 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저녁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 7시에요. 오후 7시니까 지금 수영을 한번 가볼까? 수영복 챙겨가지고 얼굴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차 타고 이제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1시간 하고 딱 집에 옵니다. 그럼 몇 시예요? 오후 10시나 11시 그때쯤 집에 도착할 겁니다. 1시간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5시간 정도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수영도 유산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거리가 먼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결심하고 해야 되는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 간단한 걸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집 앞에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이 됩니다. 유산소 걷는다고 해서 뭐가 운동이 좋아지냐. 자, 우선은 운동 얘기는 우선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왜냐면 운동 얘기는 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 분량이 많아.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면은 피가 말단에서부터 이렇게 빠르게 돕니다. 돌면서 혈액순환이 돼. 혈액순환이 되면서 우리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우리 노폐물 배출도 빨라지고 증거로 땀이 많이 나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림프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림프액? 심장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애가 아니야. 그냥 항상 이게 천천히 흘러가는 정체되는데, 그거를 순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는 거예요. 종아리부터 이게 펌핑이 확 되면서 약간 이제 뭔가 혈액순환이 되는데, 그때 림프도 같이 순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 정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보를 걷니 뭐니 그거는 어쨌든 목표잖아요. 유산소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정하고 만보를 걷겠다 이렇게 해서 걷는 건데, 특정하게 목표를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집 앞에 편안하게 돌 수 있는 그 코스를 정해가지고 꾸준하게 도는 게 좋다고 봅니다. 1시간 30분 걷기, 2시간 걷기, 3시간 걷기, 이거는 나중에 내 몸 신체 기능이 좀 많이 좋아졌을 때 한번 도전 의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30-40분 거리를 이렇게 꾸준하게 돌 수 있는 나만의 코스를 정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분명히 좋을 겁니다. 당연히 걷다 보면은 발가락에 물집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 꾸준히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운동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 드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유산소 걷기부터 차근차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는 것도 우리 삶의 루틴에 꼭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말씀드렸다. 물이랑 걷기 이것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운동 얘기는 우선 저 다음으로 밀어놓고 다음에는 또 음식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떤 음식이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 다음 주제는 뭐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